안녕하세요. 사회문화 친구들. 그리고 네. 이 영상을 오랜만에 보고 있을 구독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대부분 다 선생님의 제자들이겠죠. 사실은 사회문화 지금 네 페이지를 나가야 돼서 지금 1, 2쪽은 영상을 다 화면 녹화로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그냥 영상을 한 강은 영상으로 찍자. 왜냐면 우리가 마지막 강은 어차피 저걸로 가니까, 그 뭐냐, 문제풀이 때문에 그 화면 녹화를 해야 되니, 그래도 조금 개념 설명이 더 추가되어 있는 3강은 얼굴 나오게 해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켜봤습니다. 우리 사회문화 친구들 7명은 당연히 개념 프린트 옆에 두고 계셔야 되고요. 선생님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회 조직 할 거고요. 이 사회 조직은 총 세 어색하네요. 자, 사회 조직은 총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렇게 세 개의 각각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조직을 다른 말로는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조직이란 사회 집단 중에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규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으실 때 역시 이것도 세 가지의 요건이 있음을 반드시 체크해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회 집단 중에 1번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다. 우리 조직은 이런 목표를 위해 구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조직과는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 두 번째, 그 구성원들이 지위와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뭐 과장, 차장, 부장, 혹은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규범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안 했을 때 뭐 당연히 근태상의 감점이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행평가 점수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회 집단이라는 전체 넓은 범주 중에 일부분의 사회 조직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집단은 훨씬 큰 개념, 그 안에 사회 조직이 있는데 다른 말로는 공식 조직, 세 가지 요건이다. 목표와 경계가 뚜렷, 그리고 그 지위와 역할이 뚜렷, 그리고 규범이 이제 뚜렷하게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시로는 학교, 회사, 군대, 정부조직, 정당,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 학교, 군대, 정부조직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정당 같은 경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겨두고 있는데, 각 정당별로 지금 전당대회 이런 것들 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떠한 당 대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라는 직책도 있을 거고, 그 정당 안에서의 강령들도 있을 테니까 정당도 사회조직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뭐 예를 들면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단체, 혹은 뭐 동물을 생각하는 그런 시민단체들도 어쨌든 목표가 있고, 그 안에 뭐 어떠한 체계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 구성원들의 뭐 조직의 대표도 있을 거고 이럴 거니까,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까지는 우리가 사회조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공식적 목표와 효율적 달성이 1차적 관심사항이다. 이거는 친목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모여져 있는 그 목표가 1차적인 목표다. 그리고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절차와 규범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고요. 구성원 간은 형식적이고 비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이제 하루에 8시간씩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서열에 따른
명령, 복종 체계 등으로 비인간화,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사회조직 내에서는. 그리고서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의 관계가 땡땡고등학교 학생회고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회는 구성원들이 학생회의 소속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므로 사회집단에 해당됩니다. 우리 사회집단 세 가지 기억나실까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했었지. 학생회, 그러니까 사회집단 맞아요. 그 중에 이 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 부장, 차장, 부원이 있다. 느낌이 예를 들면 대성고등학교 학생회는 숭실고등학교 학생회가 아니죠. 목표와 관계가 뚜렷합니다. 학생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그리고 그 안에 회장, 부회장, 4개 부서라는 정확한 지위와 역할도 있고요. 뭐 학생회에 들어올 때 어떠한 규정도 있을 거고 학생회 내부에서 어떤 규율도 있을 테니까 학생회는 사회 집단 중에서도 사회 조직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학생회는 학생 자치 실현 등의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고 구성원의 지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학생회는 사회 조직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공식 조직인데요. 공식 조직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집단이라고 돼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요거야말로 진짜 별이 5개를 칠 건데 잘 보세요. 비공식 조직에 별표 5개 칠 건데 자 별표에 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비공식 조직 내은 공식 조직 내 별표 치고 3개입니다. 별표 3개.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구성원들이 밑줄 자발적으로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거기다가 별표 2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비인간화 현상이 우려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은 과업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니까 느낌 벌써 올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사회집단 중에 본질적으로가 아니라 선택적인 의지에 따라서 결합되는 집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걸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이익사회. 그치. 기억나야 돼. 그 사회 집단 7개 잘 구분하고 있어야 돼. 내 집단, 외 집단, 1차 집단, 2차 집단, 그 다음에 준거 집단, 그리고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 중에 이 공식 조직이 워낙 이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다 보니 그 안에서 인간 소외 현상 뭐 예를 들면 선생님 맨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대성고등학교 안에 친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정말 프렌드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친하게 안 지내는 잠깐만 그거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나. 어쨌든 그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 조직 내에서 우리끼리는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가지고 한번 자발적으로 모여보자 라고 해서 모인 조직이 비공식 조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한번 밴드를 해볼까요? 혹은 우리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해볼까요? 뭐 합창을 좋아하니까 합창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 직장 내 동호회, 직장 내 동문회, 직장 내 봉사 모임 등 공통의 관심사 혹은 취미를 가진 구성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 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키포인트가 얘들아 공식 조직 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문회라고 했으니까 대성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 동문회를 조직했다. 이러면 그거는 비공식 조직이 아닌 거지. 그냥 전체의 동문회가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삼성 회사를 갔어. 근데 그 삼성 회사 내에서 대성고등학교 출신들끼리 모여라 라고 하면 공식 조직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은 공식 조직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사기를 증진하기 때문에 공식 조직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친한 환경에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역기능으로는 공식 조직과 상충하는 목표를 추구하거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내세워 공식 조직의 규칙과 절차를 깨뜨릴 경우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일을 해야 돼. 그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주어졌어.
근데 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비공식 조직에서 축구 동아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뭐 예를 들어 부장님이 있어. 그래서 내가 부장님한테 부장님 아예 알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애교를 부린다든지 뭐 제가 그렇게 뭐 애교를 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 생활하는데 뭐 그렇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친해지다 보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나 해야 될 과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 집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발적 결사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때 어디 공식 조직에 그러니까 뭐 내 직업이나 이런 게 있건 없건과 상관없이 한번 내가 그 단체에 가입해 보겠다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 밑에 보시면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5개. 그래서 이 자발적 결사체는 딱 이렇게 집단이 3개로 구성된다 보시면 돼요. 사회, 시민단체, 이익집단, 친목집단. 그래서 시민단체란 사회문제 해결과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만든 집단으로서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 영향을 주는 또 공익으로 되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지금 카메라 화면이랑 얘랑 지금 다 막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머리가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언어가 잘 안 나오는 현상이 좀 있었네요. 참고로 지금 찍는 시간이 토요일 밤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창 이제 쉬어야 되는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뭐 우리 고3 친구들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선생님이 고3 친구들을 담임하고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쉬겠습니까? 머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 될지 모르겠네요.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익집단 가볼게요. 이익집단이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으로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래요. 노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알죠? 그 회사에서 그 근로자, 그러니까 임금 계약을 맺고 내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그 집단들을 이익집단이라고 미안합니다. 노동자들인데 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노동조합. 그 다음에 직능단체는 그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끼리가 있는 단체가 직능단체. 뭐 예를 들면 약사회, 변호사협회 이런 데들이 되겠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이해관계라는 건 이익과 손해, 그 집단을 이익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목집단은 취미나 친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으로 동호회나 동창회들이 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재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원고등학교 동창회도 친목집단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동호회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대성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시민단체를 가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데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이해관계가 교사니까 그 교사 뭐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있다 혹은 교사협회가 있다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재원고등학교 동창회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악을 좋아하니까 뭐 사회인 밴드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자발적 결사체인 거지. 그래서 특징이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비교적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민주적인 조직 운영, 조직 활동에 대한 열의의 참여도가 높다. 요즘 특히 취미생활과 연결돼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 친구 같은 경우에도 러닝에 지금 엄청 빠지셔가지고 러닝 크루만 내가 알기로는 4-5개는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입되면 좋은 점이 뭐 월요일에는 저기 뛰고 화요일엔 여기 뛰고 수요일엔 여기 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러닝의 습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공존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얘기했지만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접촉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집단이 이제 전인격적인 그 접촉이니까 좀 내가 이렇게 친하다고 느끼는 내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니까 친목 집단은 여기 들어갈 건데 2차 집단은 수단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은 친목이 우선이라기보다는 우리 공익이나 아니면 우리의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집단이다 보니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에는 1차 집단의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2차 집단의 성격이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장 배경, 현대사회에서 2차 집단의 비중학대로 인간 소외가 증가돼서 친목 집단이 나왔고 사회 분화로 이해관계의 다양화가 복잡화가 되면서 이익 집단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 실현을 위해 시민 참여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발적 결사체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정서적 만족감도 제공하고 자아 실현의 기회도 제공하고 사회의 다원화 민주화 촉진에 기여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이 자아 실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 나 이런 데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뭐 나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잘 맞을 수도 있어. 혹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이 자발적 결사체의 장점이다. 하지만 안 좋은 점은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공익과 우리 모두에게 느끼는 공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고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공식 조직에 해당된다. 재밌는 거.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가 여러분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은 공식 조직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다는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공식 조직 안에서 뭐 회사 내 동창회, 회사 내 뭐 동호회 이런 거는 즉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비공식 조직이 설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 자발적 결사체 3개의 종류 뭐가 있었죠? 시민단체, 이익집단, 친목집단.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단체랑 이익집단의 경우는요. 대부분 공식적인 위계가 있어. 지위와 역할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조직이 세워진 뚜렷한 목표가 있을 거야. 그리고 경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규범 같은 것들도 그 안에 다 있겠죠. 규칙 같은 것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시민단체랑 이익집단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인 건 맞지만 얘는 모두 공식 조직의 성격을 가지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이 전제되어야만 설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의 3가지 중에 2가지인 시민단체랑 이익집단은 자발적 결사체면서 공식 조직이라고. 알겠지? 또한 공동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자발적 결사체에도 해당된다.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반면 사내축구 동호회는 회사라는 공식 조직 내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하였으므로 비공식 조직이다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세요 라고 해서 만들었어. 회사라는 집단 내에 만들어졌으니까 비공식 조직이 맞는데 친목 집단인 거잖아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그 밑에 보면 사내축구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야. 근데 동네 친구들끼리 만든 축구 동호회는 공식 조직 내부라는 것이 말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은 아니고 자발적 결사체만 맞다고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요런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구분하는 킬러 선지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2쪽에 아예 벤 다이어그램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걸로 같이 보려고 해요. 화면 녹화를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하니까 요렇게 대면으로 우리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는 요 3강으로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합니다. 시간 보니까 딱 20분 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만약에 그 졸업생들이나 선생님 제자들 중에
오랜만에 영상 켰다면 선생님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4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